우선 우리 요즘에 제일 중요한 시황이 있죠. 바로 전쟁 이슈인데요. 이전에 오늘도 역시나 하루 만에 수뇌부의 목숨이 다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1월이었죠. 1월 3일에 마두로의 생포가 이제 일어났던 그 시기인데요. 1월 3일 이날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항상 한 번씩 살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1월 3일에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서 생포가 되고 이 이후로 약 고점까지 8.5% 정도의 상승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시기는 고점에서부터 이제 하락이 나와주고 옆으로 횡보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때는 90K까지도 우리가 순조롭게 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84.1K가 이제 강한 지지대로 형성이 되고 84.7 이 정도를 기준으로 계속 우상향과 횡보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저는 이 마두로 생포날에 종가, 캔들의 종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1월 3일 캔들의 종가를 옆으로 쭉 밀어보면요. 이것도 되게 신기하지만 저도 지금 처음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마두로 생포날의 캔들의 일봉 종가에 선을 하나 그어보았는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우측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는 지지가 되었고 여기에서 뚫리면서 강하게 음봉으로 내리꽂고 다시 또 이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일봉상의 큰 상승 추세의 라인이었죠. 8월부터 24년 8월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 라인을 이때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큰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하베네이가 이란의 수장이 이제 사살되는 날이 나와줬는데요. 오늘의 종가가 이제 또 1월 3일의 마두로 생포날의 종가와 같이 또 중요한 라인으로 작용을 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비트의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요. 원래는 큰 삼각수렴이 하나가 있었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없애고, 왜냐면 그 수렴은 이탈을 한 상태니까요. 새로운 삼각수렴을 하나 그어봤습니다. 여기 25일에 저가로부터 어제 28일 날 또 다른 저가를 하나 그어주고 위에도 시간봉상의 고가길이 선을 하나씩 그어줬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되게 뚱뚱한 삼각 수렴이 하나가 또 완성이 되는데요. 이 수렴이 우리가 만약 이번 삼각 수렴도 수렴의 끝부분까지 움직임이 나와주게 된다면 또 이런 식의 상방과 하방의 움직임을 하다가 이런 65.3K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비스무리하게 이 삼각 수렴의 상단과 하단의 약 중반 가격이 정도 되는 그런 라인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상방과 하단 중 어떤 곳을 먼저 돌파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렴의 끝부분까지 가게 되면요, 약 3월 10일, 근데 그 이전에 한 8일이나 9일쯤 움직임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약 일주일간은 지금의 사태를 조금
진정시키는 횡보를 가져주지 않을까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장이 사살이 되긴 했지만 전쟁이 아예 끝난 게 아니죠. 이란 쪽에서는 어, 이제 수장이 사살이 되어도 추가적으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 의지가 또 금방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말에 진심을 담아서 계속 전쟁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온다기보다도 이렇게 차트를 그려보면 약 9일에서 10일까지 일주일 정도는 추가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주죠. 근데 아마도 전쟁도 저는 이 일주일 안에 끝마무리가 되면서 방향성이 나와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슈가 터지면요, 차트는 그 이슈를 따라서 그려지게 돼요. 꼭 이거를 누군가 이런 큰 전쟁 이슈에 맞춰서 차트를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약 일주일간을 본다고 해도 이 차트가 그려지는 삼각수렴도 약 일주일 뒤면은 이 수렴의 끝부분에 도달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저는 항상 작도를 해보면 조금 이런 이슈들과 맞먹는 그런 시기들이 좀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작은 수렴으로 한번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거는 좀 큰 수렴에 해당하는 삼각형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작은 삼각수렴도 하나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도라는 거는 정해진 거는 딱히 없어요. 내가 보이는 구간마다 또 어떻게 작도를 해서 그거를 내가 매매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사용해 먹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큰 삼각수렴 내에서도 이런 작은 삼각수렴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수렴을 이렇게 그어는 놓았지만 우리가 아까 큰 삼각수렴에서는 이런 식의 큰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죠. 근데 이 안에서도 65.3K 이 라인은 이 수렴의 중단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작은 삼각 수렴도 이 큰 삼각 수렴 안에 하나가 또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크게는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이 작은 삼각 수렴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크게 상방으로 움직여준다면 이런 식으로 68.3K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먼저 하방으로 뚫어주면 이런 식으로 또 65.3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렴을 두 개를 그어 놓고 먼저 움직이는 쪽으로 대응을 하면 저는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삼각 수렴이 크게 시간봉으로 확인했을 때 이런 식의 삼각 수렴이 수렴 끝부분까지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지만, 이 큰 삼각 수렴 안에 작은 삼각 수렴에서도 충분히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5.3을 기준으로 만약 하방으로 빠진다면 이번에는 61.3K를 지나서 58.2까지는 한번 추가적인 눌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까지 도달을 한다면 이제 현물 비중을 조금씩 공격적으로 비중을 추가로 투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원래는 테더 도미넌스의 작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는 이 시점에 하락이 크게 나와줬어요. 조금 키워볼게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와줬었고, 이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에 크게 하방이 나와주면서 비트가 상승을 크게 했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 주었는데, 저점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다음 저점을 이렇게 이어줬었지만 여기보다 새로운 저점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러면 추세는 여기를 이제는 지나서 여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또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작은 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고점과 이 두 번째 고점, 그리고 이전에 한번 지지가 나왔던 이 지점, 이 세 개의 지점이 맞닿기 때문에 꼭 추세는 고점 라인끼리만 있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도 하락 추세를 또 그어볼 수 있어요.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에 또 올랐지만 여기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시기에 또 눌렸다가 추세에 잘 맞고 떨어지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 추세에서 비벼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번에 새롭게 그린 이 추세도 되게 잘 맞게 그렸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또 새로운 수렴의 형태가 만들어졌죠. 아까 만들었던 상승하는 추세와 지금 새롭게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하락하는 추세.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기도 추세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잠깐 비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점이 아까 우리가 수렴 안에 또 작은 수렴으로 하나 그어서 만든 작은 삼각 수렴의 하단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렴 안에 수렴이 잘 만들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테더 도미넌스에서도 현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그때 비트코인에서도 이 지점이 중요한 라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만약 테더 도미넌스가 상방으로 이탈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시에 8.21까지의 추가 상승 갭이 남아있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테더 도미넌스와 반대로 가니까 또 여기를 하방으로 이탈해서 눌린다면 65.3K까지의 추가적인 하방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여기에서 또 바로 눌림이 나와서 7.89%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올린다면 68.3 이전에 삼각수렴, 작은 삼각수렴의 상단 라인, 이 부근에 맞게 되겠죠. 그리고 이 68.3은 7.89 라인이 아닌 우리가 아까 새롭게 만든, 여기서부터 새롭게 만든 상승 추세 라인 있죠. 이 구간을 깨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비트코인이 68.3K 이상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68.3K 라인을 넘기려면 굉장히 조금 힘들어 보이죠. 이 라인이 얼마 강하진 않은 것 같지만 지금 2월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우리 68.3K는 지지와 여기선 또 저항으로, 여기서 또 지지로, 여기서 또 저항으로, 여기서 또 저항으로 엄청나게 힘이 강한 매물대 라인입니다. 여기를 68.3에 물려있는 수많은 개미들이 이제 본인들의 물량을 소화시키는 상승 움직임이 나와주어야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겠죠. 이만큼 우리가 수렴을 많이 한 구간은 뚫기는 어렵지만 여기를 상방으로 뚫어줄 수 있을 때 굉장히 그동안 쌓여있던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리는 거라 알트코인들도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트가 여기를 올릴 때는 이제는 잡코인보다는
메이저 코인 위주로 올라겠죠? 그래서 저는 솔라나와 요즘에 리플 아니면 에이다 이런 친구들이 잘 올라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중에 이제 그 시점에 가장 상승세가 좋은 친구들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1.4, 이 71.4를 넘길 때는 이제 알트코인 위주의 펌핑장이 나와줄 거예요. 근데 그 시기는 지금 보기엔 조금 이르죠. 저는 4월에 유동성이 풀리는 시점이나 아니면 현재의 이런 전쟁 이슈가 아예 마무리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상승이나 하락이 나와주기보다는 이 65.3K를 지지하면서 수렴을 좀 더 이어가는 움직임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